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홍성표입니다. 저는 앞으로 12회에 걸쳐서 항공우주전의 세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누구인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1980년도에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공군에서 수송기 조종사로 근무를 하다가 위탁교육으로 공부를 시작했고 1995년도에 영국 헐 유니버시티에서 정작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전공은 고르바초프의 대외정책에 관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 후에 저는 공군본부 전투발전단 전쟁연구실, 합참의 군사전략과 국방개혁위원회 군사혁신기획단에서 근무를 한 뒤에 2002년도에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군사전략학과 교수로 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 말까지 10년간 군사전략학과 교수로 국방정책론, 항공우주전략, 미래전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2011년 말에 퇴직을 한 다음에 공군 대령정년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대학교 국방디지털융합학과의 교수로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과목은 같은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전문연구위원으로 위촉을 받고 지금까지 일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국방정책과 항공우주전략 그리고 군사전략에 관한 분야를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리게 되는 항공우주전의 세계는 항공기의 출현부터 오늘날 하늘과 우주에서 대활약을 펼치고 있는 항공우주력의 전략 전술에 이르기까지 12차례에 걸쳐서 시리즈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항공기 출현과 관련해서 어떻게 동력 항공기들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가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략 알고 계시겠지만 동력 항공기의 출현은 1903년 12월 17일에 미국 키티호크에 있는 데블 힐에서 라이트 브라더스가 동력 항공기로 첫 비행을 시작한 것을 출현의 계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라이트 브라더스보다 먼저 동력 비행을 한 포르투갈의 비행사들도 있었고 프랑스의 그 비행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록상으로 특허권을 가장 먼저 등록을 한 것이 라이트 브라더스입니다. 그래서 오빌과 윌버 두 형제는 동력 항공기의 시조로 지금까지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동력 항공기를 처음 만든 우리 라이트 브라더스는 어떤 사람들인가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라이트 브라더스는 윌버가 형이고 오빌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일리노이주에 전도사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윌버가 7, 8세 됐을 때 바람개비를 선물로 갖다 줬습니다. 근데 그 바람개비를 가지고 방에서 놀다가 아이들이 재미있으니까 그걸 학교로 가지고 가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바람개비 놀이를 하다 선생님한테 혼났습니다. 그때 오빌이 선생님한테 저는 이 다음에 이런 것 타고 하늘을 비행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그래 좋은 꿈이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라고 격려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형제는 그러한 그 하늘의 동경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윌버와 오빌은 사실 학업 성적은 우수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 성적이 우수하지 못한 편에서 뒷전에서 빙빙 돌다가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중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형제는 그러고 난 다음에 자전거포를 설립을 해서 자전거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나를 수 있을까 하는 어릴 적부터의 그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행했던 글라이더를 가지고 먼저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그들이 생활 무대로 삼았던 그 프레이리 언덕, 펌프리 프레이리 언덕에서 글라이더를 200회 이상 시험 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좀 더 체계적이고 그 시스템적인 그러한 비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시행착오 속에 어떻게 하면 비행을 안정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심한 끝에 키티호크 해변의 데블 힐이 바람의 세기와 방향이 일정하게 나오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720마일 떨어진 키티호크 해변으로 글라이더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시험 비행을 하게 됐던 겁니다. 약 10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통해서 조종 컨트롤러를 개발하게 됐고, 거기에 탑재할 엔진을 의탁해서 개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03년 12월 13일에 첫 동력 비행을 거기서 했는데 5초 동안 비행하고 떨어지면서 날개가 처박혀서 부러지는 그런 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하이오에 있는 연장들을 다시 가져와 가지고 수리를 해서 17일에 동력 항공기를 처음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날 3차례 비행을 했는데 6초, 12초, 35초 동안 비행을 했습니다. 형제가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12월 17일 그날은 키티호크 해변이 얼마나 추웠던지 사람 한 사람도 구경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형제는 지나가던 행인 2사람과 해안 경비를 쓰고 있던 3사람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한 것을 세계에 알리려면 증인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고등학생이었었고 다른 성인 주민은 알코올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추운 해변에 나와 있다가 부탁을 받고 참관을 하고 비행이 사실이었다라는 걸 증명을 해준 것이죠. 그렇게 해서 35초 동안에 약 200m 정도의 비행을 하고 그 비행 성공을 기사화해서 오하이오에 있는 아버지한테 전보를 쳤습니다. 우리가 비행에 성공했으니 언론사에 이것을 띄워주세요. 그런데 오하이오 데일리 페이퍼에서는 그거는 너무 짧은 비행이라 기사화될 수 없는 거다라고 리젝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버지니아 데일리가 그 기사를 송고하는 전신을 중간에서 캐치해서 원래 버지니아 데일리는 카더라 통신으로 유명하던 통신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사를 때렸습니다. Wright Brothers 동력 비행에 성공하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전 세계 뉴욕에 있는 또 오하이오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언론사들이 대거 보도를 함으로써 라이트 브라더스는 동력 비행의 최초 성공자로 이름을 올리게 된 겁니다. 라이트 브라더스가 자전거 포를 운영하면서 글라이더를 그렇게 심취를 했고 동력 비행기를 만들어서 띄우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충과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날개 모양을 에어포일 모양으로 만들어서 설계해서 그것으로 양력을 얻도록 디자인을 하고 또 동력을 붙여서 그 동력을 얻어가지고 항공기 추력을 얻고 그렇게 해서 공중으로 부양을 하고 그것으로 공중에서 선회와 상승 강하를 하면서 비행을 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에서 항공역학적인 것을 계산해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1000회 이상 실제 비행을 통해서 그들은 이론보다도 실전에
입각한 그러한 개발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항공기를 만들기까지 라이트 브라더스는 자전거포 수입으로는 운영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엔진은 엔진사에 부탁을 하고 프레임은 자기들이 직접 만들고 프로펠러를 돌리는 그 체인도 자전거 체인을 알루미늄으로 디자인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공기를 띄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키티호크에서 성공을 하고 그것이 1903년이잖아요. 1907년에 뉴욕에서 시범 비행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 라이트 브라더스를 후원했던 후원사는 물론이거니와 미국의 전쟁성 관료들까지 참관을 해서 비행을 했는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 국방성에서 그때의 미 국방성은 이러한 동력 비행기가 아닌 그 고무풍선 있잖아요. 그 고무풍선에 5만 불 이상의 그 연구 개발비를 주고 성공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고무풍선 개발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이트 브라더스가 제작한 항공기는 한 대에 $1,000였거든요. $1,000 대 $50만 달러의 게임이었습니다. 그 경쟁에서 라이트 브라더스는 이겼고 그것이 성공하자 유럽과 미국에서 시범 비행을 해서 군중들의 그러한 그 지지 성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라이트 브라더스는 라이트 에어플레인 컴퍼니를 설립을 했고 그곳에서 항공기를 제작해서 미 육군성에 납품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력 비행으로 전선을 시찰하고 감시하고 그러한 정보 활동을 한 거죠. 과거 기마대를 통해서 하던 정보 활동이 이제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아주 획기적인 그 점프죠. 그렇게 해서 전선에서 항공기의 역할이 이제 작동을 하게 됐던 겁니다. 유럽 전역에서도 그 라이트 브라더스의 동력 항공기는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에어쇼를 했을 때 유럽의 프랑스 정부에서 그 항공기를 사자고 쇄도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브라더스는 그동안에 빚졌던 것들을 일시에 갚고 항공사를 멋지게 설립을 하게 됐던 겁니다. 라이트 브라더스의 그 캐릭터들에 대한 설명도 조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윌버와 그 오빌은 모험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기를 개발해내지 않았겠어요. 그런 모험심이 없었더라면 그런 그 역작을 출품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두 형제는 모험을 좋아했고 또 두 형제는 항공기 개발에 전념하느라고 둘 다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 캐더린이 있었는데 그 캐더린도 50대도록 결혼을 못했습니다. 캐더린은 오빠들이 반대해서 결혼을 못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50에 겨우 동창생과 결혼을 했는데 그때에 유일하게 남아 있었던 생존자 오빌은 결혼식에 가지도 않고 말이지 그 항공 비즈니스에 전념해야지 무슨 결혼이냐고 그게 아주 냉혹하게 대했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여동생 캐더린이 죽었을 때 오빌이 장례식장에 가서 만났고 그 3년 동안에는 여동생을 보지도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는 참 특이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또 윌버가 1912년에 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동생 오빌이 그 비즈니스와 항공기 개발을 주도했는데 오빌은 말이 없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행 생활을 접고 오늘날의 나사, 미국의 항공우주국 우주협회 회장으로 취임해서 일을 하는데 항공기 개발을 주도하는 사업을 했지요. 그렇게 하는데 말이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했고 오빌에 대해서 항상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그 윌리엄 태프트 대통령이 같은 오하이오 출신인데 그 오빌과 윌버 그 다음에 캐더린 3남매를 백악관으로 초청을 해서 그 초치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하이오에서는 그것을 기념해서 이틀간 공휴일로 모든 그 공공기관들이 다 문을 닫고 셀리브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얼마 뒤에 나사 회장으로 일할 때에 하딩 대통령이 또 오빌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오빌이 행사 끝난 다음에 대통령 전용차로 집까지 태워다 주기로 했는데 타고 가는데 기자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하딩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어요. 오빌이 오늘은 무엇인가 한마디라도 대통령님께 할 것이니까 그게 뭔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하딩 대통령도 단단히 기대를 하고 둘이서 같이 타고 그 오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오빌이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가서 현관에 차가 딱 서니까 내리면서 하는 말이 굿바이 하고는 집으로 바로 들어갔답니다. 그것도 너무나 유명한 오빌 라이트의 일화입니다. 이렇게 해서 항공기가 출현하게 됐고 미국 전쟁선과 프랑스 정부가 라이트 형제의 동력 항공기들의 주 고객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그 항공기들이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이죠. 다음부터는 항공전의 세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